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패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봤을 브랜드 슈프림. 1994년 4월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한 스케이트보드 기반 스트릿 브랜드인 슈프림은 뉴욕의 반항적이고 거친 보더들과 아티스트들이 실제 스텝, 고객, 매니아가 되어 현재는 명실상부 글로벌리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스트릿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루이비통, 장폴 고티에 등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부터 놀스페이스, 라코스테, 팀버랜드 등의 굵직한 브랜드들, 게다가 유명 아티스트, 디자이너, 포토그래퍼들 혹은 수많은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브랜드들까지 20년 넘는 슈프림의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죠. 슈프림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데는 슈프림 콜라보 스니커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1996년 반스 올드스쿨을 시작으로 DC, 팀벌랜드, 나이키 등과의 스니커즈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니뭐니 해도 2002년 나이키 SB 라인의 런칭으로 인한 슈프림과의 시너지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스니커 매니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나이키 슈프림 스니커 콜라보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소위 리셀가가 높던 신발은 80년대 농구화를 복각한 덩크 모델들이었습니다. 이미 SB 라인이 만들어지기 이전 해에 슈프림에서는 일본 한정 코즈 덩클로우 프로 B를 뉴욕의 슈프림 매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발매를 했고 그렇게 천천히 로컬 스니커 매니아들을 통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덩크 매니아였던 슈프림 뉴욕 직원이 몰래 일본 한정 덩크를 맨하튼 스토어를 가져온 것이 나이키 덩크가 스케이트와 패션계에 진출할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2002년 봄 출시한 나이키 덩크 SB 라인은 스니커 헤드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의 특별함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금은 에어맥스부터 폼포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니커에서 볼 수 있는 엘리펀트 프린트는 팅커앤필드의 시그니처 패턴으로서 당시 오직 에어조던 3탄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슈프림은 나이키와의 첫 콜라보로서 이례적으로 에어조던 3의 패턴을 SB 덩크로우에 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입소문을 타고 블랙 750쪽, 화이트 500쪽이라는 소량 발매와 1인당 한 쪽 제한이라는 정보가 스니커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갖길 원했고 오직 4개의 슈프림 매장에만 신발이 일주일 동안 매일 풀리면서 12시 매장 오픈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9시부터 스니커 헤드들은 신발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슈프림과 나이키 SB의 콜라보 덩크의 대성공으로 인해 슈프림은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에서도 입지가 엄청나게 올랐고 나이키 SB는 다른 브랜드와의 크리에이티브한 콜라보가 가져다주는 파급력을 완벽하게 증명하며 새로운 스니커 게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슈프림 덩크로우 콜라보의 화려한 데뷔 이후 늘 얘기하는 전편만한 속편 없다는 공식과 함께 스니커 커뮤니티의 도마 위에 가장 큰 화제거리로 올라온 슈프림 나이키의 다음 콜라보가 큰 부담을 가지고 이듬해 출시를 합니다. 슈프림과 나이키의 두 번째 협업을 위해 슈프림은 1985년에 미국 대학 농구 시리즈 Be True to Your School 캠페인으로 나왔던 세 가지 덩크아의 오지 컬러, 유니버시티 블루, 칼리지 오렌지, 그리고 바시티 레드를 선택합니다. 사실 이 신발의 첫 샘플은 나이키 스우시 아래 패널에 별 대신 금색 나이키 로고 모노그램 패턴으로 제작되었으나 아무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나이키 내부에서는 SB 라인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으며 이후 수정을 거쳐 크로코다일 패턴 어퍼, 오버사이즈 텅, 금색 별 패턴과 함께 금색 슈프림 레이스 장식 두 부레가 들어간 덩크 SB 하이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 역시 오직 슈프림 단독 발매로 한 주간 동안만 하루에 한 컬러씩 1인 1족을 기준으로 판매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의 성공적인 콜라보로 SB 덩크의 위상이 바뀐 후 나이키에서는 역시 80년대 농구였던 델타 포스를 스케이트보드 라인으로 가져오기 위해 슈프림과 세 번째 콜라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컬러웨이와 스웨이드가 덧대어진 가피에 검솔까지 꽤나 기능성을 고려해서 새롭게 재해석된 스케이트보드화였지만 슈프림 브랜딩도 찾아볼 수 없고 벌키한 쉐입 그리고 모델 자체가 워낙 인지도가 없는 모델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장에서 오랜 기간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니커였습니다. 나이키 블레이저는 1970년부터 농구화로 시작돼서 SB 라인으로 탈바꿈한 나이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신발입니다. 슈프림에서 SB 블레이저를 일반 스케이트화에서 럭셔리 드레스 슈즈로 작정하고 바꾼 이 신발은 엄청난 충격을 줬죠. 당시 할렘 최고의 커스터마이저였던 데퍼 댄과 함께 진행된 이 콜라보 신발은 프리미엄 퀼트 레더 어퍼,
뱀피 수호씨, 골드 레이스 팁에 슈프림 브랜드가 들어간 금색의 링과 함께 구찌 맛이 나는 힐의 스트립까지, 이 신발의 퀄리티와 디테일은 정말 지금도 넘사의 수준이며 스니커 헤드뿐만 아니라 스트릿 패션 쪽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신발입니다. 2007년 나이키 SB 콜라보레이션에서 슈프림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모델인 에어 트레이너 2 TW라고 부르는 토럴리 워셔블 모델을 에어조던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해서 출시합니다. 이 신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989년 클래식 에어조던 4탄에서 영감을 받은 그물망 디테일을 트레이너의 측면에 적용했으며 처음으로 슈프림의 박스 로고에서 볼 수 있는 브랜딩 네임을 소래 바닥에 적용한 모델이고요. 검흰 빨파 4가지 색상이나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식 발매일의 공지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모델이라 뉴욕 라파이트 거리를 수많은 팬들이 가득 메우게 되며 주변 상점에 피해가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뉴욕 경찰 NYPD에서는 하루에 모든 물량은 다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블레이저와 비슷한 이 신발 브루이는 1972년 로우탑 농구화로 만든 신발입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스케이터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이 신발은 스웨이드 어퍼에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볼드한 메탈릭한 재질을 수우시와 인솔에 넣고 힐탭에는 월드 페이머스라는 슬로건을, 미드솔에는 슈프림 박스 로고를 양각으로 새겨놓은 스니커입니다. 또한 나이키와 슈프림의 로고가 들어간 스윙탭이라고 부르는 고리가 함께 들어가 있었죠. 그동안 기존의 나이키 모델들을 변형한 콜라보를 진행했다면 슈프림은 드디어 나이키와 손을 잡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역시 반응은 좀 애매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모티브 자체는 농구화를 신고 스케이트를 타던 올드 스케이터들에 대한 경의와 함께 당시 최신 나이키의 코트 기술인 폼포짓과 줌에어를 적용한 신구의 조화 느낌이었는데, 신발의 디자인은 뭔가 여기저기서 가져온 듯한 애매한 느낌이라 4개의 컬러가 출시했지만 이전 콜라보 모델들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2011년 나이키에서는 처음으로 SB 라인이 아닌 신발을 슈프림과 함께 협업을 진행합니다. 게다가 이 신발은 처음으로 슈프림 나이키 이외의 브랜드와 3자 협업을 진행했으며 일본 한정 발매를 진행한 신발이기도 합니다. 코트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신발은 테니스화인데요. 하얀색 캔버스화에 슈프림의 로고와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 로고가 반복적으로 들어간 깔끔한 신발입니다. 2011년 여름 온라인을 통해 유출 이미지가 돌았지만 그 이후 나이키 슈프림 프라그먼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정보를 내놓지 않고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슈프림에서 신발의 출시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일본에만 일부 경로를 통해 소량으로 풀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쓴맛을 봤던 94 모델에 대한 스케이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힐은 더 부드럽게, 그리고 토박스는 더 튼튼하게, 스케이팅에 좀 더 편안하도록 신발을 보완하여 발매를 했습니다. 2011년 FWC 때 발매한 제품으로 색상은 브라운과 블랙 컬러가 발매했습니다. 2012년은 나이키 SB 콜라보 10주년이 되는 해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SB 덩클로우의 재해석을 통해 1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클래식 2002년 SB 덩크의 엘리펀트 패턴은 그대로였지만 흰색과 검정색의 사이드 패널엔 슈프림의 컬러인 빨간색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솔에는 슈프림 로고를 추가했으며 나이키 콜라보 두 번째로 행택을 선택해 감성이 폭발하는 신발입니다. 비록 덩크 SB의 인기는 10년 전만 하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스포츠화 기업과 10년 협업을 기리는 기념으로 손색 없는 슈프림 최고의 신발이었습니다. 2010년을 지나며 슈프림은 단순한 스케이트샵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콜라보 또한 스케이트 보딩 관련을 넘어 꼼데가르송, 리바이스, 노스페이스와 같은 브랜드들과 진행하며 격이 올라감에 따라 나이키에서도 SB 라인 이외의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스니커 콜라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슈프림 나이키의 공식적인 첫 난 스케이트 모델은 바로 에어포스 1이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출시한 신발로서 뉴욕 추운 겨울에 맞게 어퍼는 우리가 코드라 소재라고도 부르는 나일론 코튼 NYCO 소재를 사용해 NYCO 포스라고도 불렀으며, 흰색 미드솔과 아웃솔은 검솔을 사용했고 텅에 슈프림 로고와 수시의 끝에 달려있는 스몰 박스 로고가 인상적인 신발입니다.
2013년 봄 시즌 슈프림은 다시 SB로 돌아와 1980년도 중반에 인기를 끌었던 테니스 클래식 모델에 줌 에어를 장착해 스케이트보드화로 레트로에서 슈프림의 감성을 묻혀 발매했습니다. 컬러웨이는 블랙, 퍼플, 화이트, 그리고 테니스공 컬러인 볼트 컬러 총 4가지를 발매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인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2013년 SS 시즌의 테니스 클래식을 뒤로하고 5개월 만에 FW 시즌 9월에 다시 나이키 SB 라인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러닝화에 손을 댑니다. 당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지나며 러닝화 쪽에서 가장 핫했던 신발은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시리즈였는데요. 그런데 슈프림은 그들 특유의 B급 비주류 감성을 시전해 플라이니트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루나 1 플러스를 협업 모델로 선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당시 유행하던 밝은 계열의 러닝화 트렌드와 완전 반대로 블랙과 다크 그레이 컬러웨이 조합을 선택합니다. 이게 슈프림의 곤조입니다. 텅에는 스몰 박스 로고 브랜드를 올리고 니트 재질 가피에는 위빙 방식으로 슈프림 로고를 니트에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4년 드디어 슈프림 나이키 콜라보 역작들이 탄생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슈폼이라 불리는 슈프림 폼포짓 1입니다. 1997년 팬이로 친숙한 앤서니 하더웨이의 시그니처 슈즈로 데뷔한 후 엄청난 매니아층이 생겨난 최고급 농구였던 폼포짓에 슈프림이 손을 댄다는 소식이 온라인으로 전해지자 미국의 스니커 헤드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신발은 무엇보다 베르사체의 화려한 바로크 패턴이 포짓 어퍼에 프린팅이 되었으며 같은 패턴의 농구 저지와 숏팬츠는 신발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컬러웨이는 레드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출시했습니다. 이 신발의 발매할 당시인 4월 3일 슈프림 뉴욕 라파이트 거리에는 폭동 수준의 난리가 나는 바람에 NYPD가 매장 내 출시를 취소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던 일은 이 신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말해줍니다. 이제는 슈프림과 나이키가 매년 매 시즌마다 콜라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이키 에어포스 로우에 이어 하이를 SS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됩니다. 프리미엄 레더 어퍼에 스우시 가죽은 쭈그리 가죽을 사용했으며 힐에는 큼지막한 슈프림과 설립연도인 94가, 발목 스트립에는 월드 페이머스라는 브랜딩 문구를 넣어서 갬성 슈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추가의 여분끈을 넣기 시작했으며 여분의 발목 스트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컬러는 올백과 블랙, 레드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레드 컬러의 경우 처음으로 나이키 웹스토어에도 발매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덩크, 블레이저, 폼포짓에 이어 GD 태양이 신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제품입니다. 슈프림에서는 2013, 2014 2년 동안 SB 라인이 아닌 신발들과 협업하다가 오랜만에 SB 라인 신발 GTS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GTS는 그레이 테니스 슈즈의 약자로 그 태생은 테니스 신발이지만 저가로 인해 스케이터들에게 사랑받았던 신발로 대표적으로 페페 마르티네스가 즐겨 신었던 스니커입니다. 이 신발의 특징은 헤링본 컨버스 소재 어퍼, 그리고 스케이트보드화나 컨버스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벌커나이즈드 러버솔로 만들어진 깔끔한 신발이며 5종의 다양한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드디어 2015년 역사적인 콜라보가 성사됩니다. 슈프림과 조던이 그것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농구와 스케이트보드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스케이트보드화가 없던 그 시절 많은 스케이터들이 즐겨 신었던 신발이 조던 1탄과 3탄이었기 때문에 슈프림과 조던의 콜라보는 그리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슈프림과 조던 1탄 또는 3탄의 콜라보를 기대했지만 슈프림의 선택은 조던 5탄이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블랙, 카모까지 3가지 컬러가 나왔으며 은근히 슈프림의 로고가 신발 곳곳, 아웃솔, 레이스락, 텅 뒷면, 행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큼지막한 SUP 로고가 사이드 패널의 고무 망사 아래에 들어갔으며 조던의 23 숫자 대신에 슈프림의 설립연도인 94를 넣은 신발입니다. 안전의 우려를 고려해 북미에서는 오직 슈프림과 나이키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매한 이 신발도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입니다.